갈아타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마가 끝났습니다. 너무 아쉽고요. 본방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혹시 다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도 있으니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. 다음에는 극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또 실제로 자산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, 바로 갈아타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이 영상은 그 동네가 좋아서 계속 살아요, 이 집에 만족해서 안 옮겼어요,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점이 아닙니다. 순수 재테크 관점이고요. 자산을 움직이는 전략만 보도록 할게요. 사람들은 갈아타기를 더 큰 집을 사는 것, 더 비싼 집을 사는 것,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, 갈아타기의 본질은 미래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의 범위를 넓혀두는 것, 여기에 있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지금 살고 있는 집이 6억짜리 구축이 10억짜리 되었다고 한번 가정하고, 더 입지가 좋은 곳은 12억에서 16억이 되었어요. 같이 4억이 올랐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 올라가는 기간,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. 6억에서 10억짜리 된 것들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. 12억에서 16억 된 거는 그거보다 반의 반 정도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, 어떤 집은 1억 오르는 동안 다른 집은 뭐 3, 4억씩 올라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내 집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갈아탈 선택지가 없어지고,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.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나는 손해본 적 없어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인데요. 많은 분들이 나는 손해 안 봤어요, 집값 안 떨어졌는데 뭐가 문제예요? 라고 할 수 있는데,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내가 가진 자산이 오르는 속도보다 다른 자산이 더 빨리 오르면 나는 상대적 손해를 보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상대적 손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조금 힘듭니다. 왜냐면 이걸 팔아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좀 현타를 맞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럼 그래, 상대적 손해? 괜찮아. 근데 또 다른 문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 집의 시세가 그대로라면 사실은 손해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. 그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손해를 계속 보는 그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은 급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부동산에는 보이지 않는 급지라는 게 존재하는데, 사실 보이긴 하죠. 이게 금액으로 판단이 되니까. 뭐 평균 이하의 구간이 있고, 평균 정도 가는 게 있고, 평균보다 조금 넘는 게 있고, 아예 상급지, 최상급지가 있는데, 여러분이 가만히 있느냐 또는 움직이느냐에 따라 10년 자산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 이하 구간은 갈아타기 하지를 않으면 평균 이상 구간으로 나중에는 점점 더 진입하기가 어려워져요.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좀 외곽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은 교통이라든지 상품성,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약합니다.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려면 정말 나중에 마지막에 오르고 하락할 때는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. 반면 평균이나 평균 이상 정도 하는 곳들은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거래가 잘 되고, 상승장에서도 먼저 오르고, 상승폭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.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내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이 자산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거죠. 이걸 이해하면 갈아타기를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. 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.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 값이 왜 오르나요? 10년, 20년 뒤에는 차도 없고 지하철도 텅텅 비는 거 아닌가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재편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핵심지로 더 몰린다는 뜻이에요. 광역시도 한번 보면 광역시의 중심지의 신축은 계속 올라가고요. 하지만 외곽의 구축은 반응이 없습니다. 이건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. 전체 인구가 줄어도 각 지역의 핵심지는 오히려 수요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시장이 원하는 곳만 더 강해지는 시대, 한마디로 양극화라고 하죠. 그래서 갈아타기라는 것은 그 수요가 몰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옮겨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한번 실제 수치를 보고 비교해 볼게요. 2014년에 6억 정도 아파트를 구매했고요. 2025년 현재 이게 한 10억 정도 되었습니다. 4억이 올랐어요. 갈아타기를 여러 번 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. 2014년에 6억 아파트를 사서 2016년에 9억짜리로 갈아타기 하고, 2020년에 14억짜리로 갈아타기 하고, 2025년에 한 19억 정도의 구간으로 갈아타기 한 겁니다. 그래서 후자는 자산을 벌었다라기보다는 상승 여력이 강한 자산 위에 올라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전자는 자기 집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와 비교해보면 벌써 많이 벌어졌죠.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. A는 다른 데서 행복을 얻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철저히 자산 증식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갈아타기를 한 사람도 충분히 행복합니다.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 없다, 불행하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. 펑펑 쓰며 지내든 아끼면서 지내든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은 다 다르겠습니다.
그래서 이 재테크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가 상승할 때 더 빠르게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곳에 내 자본을 넣어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어느 정도 아파트까지 갈아타기를 해나가야 되느냐? 갈아타기의 종착은 어디까지인가? 저희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5구 제곱에 약 20억 정도 하면은 똘똘한 한 채의 최소 조건이라고 봅니다. 이 정도가 되면 주거의 안정성, 자산의 안정성, 미래 수요, 방어력, 황금성 모두 갖췄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상급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. 갈아타기를 할 때 실패하시는 분들의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싸서 사는 선택입니다. 근데 그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지방의 구축 갭 투자. 이것도 저렴해서 하는 거죠.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. 실거주를 핑계로 재테크를 안 하는 겁니다. 나는 이 동네가 좋아. 나는 실거주 만족도가 훨씬 더 중요해. 네, 하지만 갈아타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더 좋은 동네에 가면은 만족도가 더 올라갑니다. 네 번째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. 지금 사면 꼭지 아니야? 네, 현재 가격도 중요하지만 미래 수요로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자본이 적을수록 갈아타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소득이 많아버리면 그 소득만으로도 충분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지만 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갈아타기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. 일반적인 직장인 노동소득으로는 절대로 부동산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초기 자본이 적을 때일수록 방향성 있는 한 칸 한 칸 올라타기가 중요합니다. 갈아타기는 단순히 자산을 쌓아가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미래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고, 선택지가 넓어지는 사람과 줄어드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는 손해본 적 없다라는 말은 어쩌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함일 수 있어요. 진짜 손해는 이걸 팔아도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현재 유주택자분들 갈아타기 잘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고요. 현재 내 아파트의 시세의 1.5배 되는 곳들을 정하고 언제쯤 저기로 가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습니다. 잘할 수 있고요.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친구와 김 부장에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